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최고의 추천 제품, 올해의 제품과 비슷한 취지로 계속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올인원 앰프도 하나 추천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기회가 된 만큼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요. 100만원에서 200만원대의 올인원 앰프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올인원 앰프이기 때문에 200만원짜리 인티 앰프보다 앰프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냉정하게 제가 아무리 저렴한 가격대의 입문용 제품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100만원에서 200만원대의 올인원 앰프들은 어찌됐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현재 가장 추천하고 싶은 올인원 앰프를 딱 한 가지만 추천을 하자라면은 저는 아캄 SA30을 추천합니다. 아캄 SA30이 보기보다 구동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금 더 비싼 가격대의 올인원 앰프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구동력적인 측면에서 전혀 꿀리지를 않아요.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올인원 앰프들 중에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라는 앰프들하고 비교를 해야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릴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비싸다라는 앰프와 가격 차이가 한 200만 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SA30 자체가 기본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보기보다. 근데 아캄 SA30이 성능이 좋은 이유 자체가 얘도 증폭 방식이 다르잖아요. 얘는 AB 클래스 증폭 방식도 아니고 D 클래스 증폭 방식도 아닌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G 클래스 방식이에요. AB 클래스 방식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D 클래스 방식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마치 혼합을 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면은 다소 아쉬움이 조금씩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1000만 원 미만의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는 아주 뭔가 그 오디오 음질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이라든지 굉장히 집요하신 분들, 오디오 음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집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1000만 원 미만의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는 상당히 준수한 구동력과 음질을 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 아주 준수하게 잘 사용할 수 있죠. 뒤에 후면 단자 같은 경우에도 HDMI, ARC 단자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신 단자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뒤에 USB 메모리 연결하는 단자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앰프에서는 경험해 볼 수 있는 풀 D랑 라이브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는 점. 이게 어떻게 보자면 오디오를 아직 많이 안 접해 보신 분들, 뭐 매칭이라든지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D랑 라이브 기능만 갖추고 있으면은 중립적인 음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음질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아파트 환경의 경우에 대부분은 텔레비전을 놓는 자리가 있으면은 반대쪽 한쪽은 베란다 유리 창문이고요. 반대쪽은 부엌하고 복도로 통하는 길로 뻥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스피커 바로 옆에가 유리 창문으로 막혀 있고 오른쪽은 반대로 완전히 풀로 뻥 뚫려가지고 개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상이 안 맞는 겁니다. 소리의 공간감이라든지 음장감이라든지 음상이 중앙에 맺히질 않아요. 근데 이 D랑 라이브 오토 세팅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가운데로 딱 잡히게 되는 그런 마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 앞으로 출시되는 이런 다기능 올인원 제품들, 멀티미디어 관련된 제품들, 음향기기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토 세팅 기능이 거의 대부분은 들어가야 될 것이다. 아마 들어가게 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캄 SA30을 업체에서도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거 진짜 물건이 좋다.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우리들도 취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을 하는 이유 자체가 실사용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판매됐던 가격들도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다른 300만 원대에 판매되는 올인원 앰프보다 가격이 더 쌉니다. 가격이 더 싼데 단자 구성도 좋고 최신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 구동력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추천을 별로 안 할 이유가 없죠. 다음 제품은 입문용 제품 추천해 보겠습니다. 입문용 앰프입니다.
저는 이 가격대에서 오래도록 윈스리서치의 유니코 누오보, 유니코 프리모를 추천해 왔습니다. 이 제품이 단종이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아직 엄밀하게는 단종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은 계속 더 가치가 높아지면서 더 비싸지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중지를 할 이유가 없죠. 유니코 프리모와 유니코 누오버가 좋다라는 것은요, 솔직히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두말하면 잔소리. 하이파이적인 음질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대부분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생산은 이탈리아 생산.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은 400V 암페어. 400V 암페어라는 것은 300만 원대, 400만 원대 앰프들하고 동급인 겁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올인원 앰프들 안에 들어있는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요, 200V 암페어를 못 넘습니다. 물론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편의성 때문에 올인원 앰프로 거의 대부분 끝나긴 합니다만은,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음질, 좀 더 미묘한 음질, 좀 더 음악적인 음질을 듣고자 하는 오디오 마니아로서의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면은 올인원 앰프보다는 이런 유니슨 리서치의 유니코 누오보 같은, 유니코 프리모 같은 앰프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인스턴트적인 음질, 뭔가 인위적이면서도 전자적인 음질, 그런 음질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음악성을 만끽하게 해주고요. 같은 AB 클래스 방식이나 같은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올인원 앰프라든지 더 저렴한 앰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엉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또 비슷한 가격대에 무슨 물량 투입이라든지 뭐 기본기가 비슷한 앰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근데 음악을 재생했을 때 이 이탈리아에서 만든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 유니슨 리서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미묘한, 내추럴하면서도 소리의 촉감이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 너무 음악적인 느낌. 진짜 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너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행복해져요. 유니코 프리모와 유니코 누오버가 아직은 단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추천을 합니다만은, 냉정하게 다른 데다가도 다 여쭤보세요. 이 가격에서 이만한 앰프 찾을 수가 있냐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뉘앙스의 음질이라는 측면, 소리의 촉감이라는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정말 더 좋은 앰프를 찾기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또 상반된 성향의 다른 앰프를 또 한 가지 추천하자면 어떤 앰프가 될 것이냐, 아캄 SA20을 추천을 합니다. 이 제품도 내부에 DAC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AC 성능이 꽤 훌륭해요. DAC 칩 자체가 ES9038 아닙니까? 아캄이라는 제작사 자체가 원래는 하만 그룹 내에 소속되어 있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ES9038을 탑재를 하면서 DAC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력 자체도 상당히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장 DAC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블루투스 어댑터 하나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시면 되겠죠.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PC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연결을 할 때도 디지털 방식, 광 케이블로 연결을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아캄 SA20이 현재 국내 가격이 170만 원대거든요. 이제 원래 가격은 2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지금 17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220만 원일 때는 약간 갸우뚱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7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제품을 170만 원이라고 객관적인 가격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제품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해야 되는데 170만 원에 이런 능력이 나온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부드럽고 감미롭고 진하고 뭐 풍요롭고 섬세하고 뭐 저음이 미끈하게 나오고 매끈하게 나오고 그런 느낌의 음을 좋아하신다라면은 유니슨 리서치라든지 뭐 빈센트 오디오라든지 이런 류의 앰프를 쓰시면 맞고요. 근데 그런 류의 사운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주 탄력적이면서도 탱글탱글하게 재생을 하고 깔끔 단정하게 음을 만들어주는, 그렇지만은 클래스 D 방식보다는 좀 더 음악적으로 소리의 밀도감도 있고 탄력도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가 100만 원대에서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캄 SA20보다 좋은 앰프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입문용 인티 앰프 중에서 두 가지를 추천하자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좀 아쉽기 때문에 한두 가지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빈센트 오디오의 SV237 MK2는 여전히 추천할 만합니다.
사실상 빈센트 오디오 SV237MK2가 200만원 초반대에서 구할 수 있는 앰프들 중에서는 기본기는 최고예요. 제품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이런 뭐 디자인 같은 측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게가 20kg이 넘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기능도 탑재가 되었고요. DAC까지도 탑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제품도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서 가운데에도 진공관 불이 들어오고 양측면으로 채널별로 진공관이 2개씩 탑재가 되어서 진공관이 4개가 탑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무려 500V 암페어, 그러니까 동급 최고 수준이죠. 기본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앰프가 불만족스러웠다라고 한다면은 클래스 D 방식이나 아캄 SA20처럼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앰프가 아닌 이상은 만족할 수 있는 앰프를 찾기가 힘들 거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을 하자면은 누프라임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누프라임이 이거 제작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신제품 발매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소비자 여러분들은 오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입문용 가격대에서 분명히 클래스 D 증폭 방식의 앰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클래스 D 방식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그 빠른 발전 속도를 누프라임이 상당 부분 주도를 하고 있다. 그건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누프라임의 A200이나 A300 같은 올인원 앰프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트워크 기능도 상당히 잘 되고요. 그런데 누프라임에서 곧 이어서 나오게 되는 신제품들도 상당히 기대를 해도 좋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입문용 앰프 소개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소스기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소스기기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소스기기에 대한 특별 영상은 별도로 또 준비를 해서 세부적으로 제품들을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소스기기는 마크레빈슨의 5101 CD 플레이어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오디오 제품의 가격대가 스피커 넘버 한 1000만원대 스피커를 가장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앰프는 고가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2-3천만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스기기가 뭐 한 1000만원 초반대까지도 매칭을 해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소스기기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칭하자라고 했을 때 5101, 마크레빈슨 5101이 가장 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크레빈슨 5101은 CD 플레이어처럼 외관은 생겼지만은 완벽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도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하나로 굉장히 훌륭한 CD 플레이어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SACD 재생도 되고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가격이 합리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크레빈슨 5101에 대한 칭찬을 저 혼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그래도 하이엔드 오디오 제품에 대한 리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염동현 평론가께서 먼저 아주 극찬을 하셨었죠.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을 접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거의 대부분의 음악을 오랜드로 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크레빈슨 5101을 갖다 놓고 나서부터는 굳이 오랜더 재생을 안 하더라도 마크레빈슨 5101로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까지 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CD 재생을 거의 안 했었는데 CD 재생의 즐거움, CD 재생의 소중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 건지 깨닫게 해준 재생.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CD 재생도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오디오를 즐기는 재미가 좋아지실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마크레빈슨 5101을 아주 적극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마크레빈슨 5101보다 브랜드 네임밸류 더 좋으면서 마크레빈슨보다 이런 섬세한 표현력, 그리고 소스기기가 표현을 해야 되는 섬세하면서도 작은 표현력, 그리고 윗단에서의 신호 처리의 방식, 이런 거를 잘 하면서도 그 정도 생김새, 그 정도 덩치에, 그 정도 기능에 네트워크 플레이까지 되면서 가격은 이 정도까지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품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22년도에 제가 접해본 모든 오디오 기기 중에 추천 랭크 순위 3위 안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다음 추천 제품은
현대 오디오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추천 제품이 되겠죠. 오랜더입니다. 오랜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랜더에 대한 추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더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부터 정말 많이 들어온 이야기인데요. 오랜더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기능도 단조로운 제품이 왜 그렇게 비싸냐, 500만 원 넘는 제품들도 있고 1000만 원 넘어가는 제품도 있고 정말로 비싼 제품은 2000만 원도 넘어가는 제품이 있는데 그렇게 비싼 거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비싼 제품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랜더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재생하거나 네트워크 스트리밍 재생을 했을 때의 음질을 향상시키는 그 원리 자체가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오랜더냐 오랜더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오랜더의 비싼 제품을 써야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800만 원짜리 오랜더를 쓰느니 한 200만 원대에 그냥 맥북 프로를 사가지고 음악용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랜더에도 200만 원대 제품이 있어요. 200만 원대 맥북을 사느니 그냥 음악용으로 사용할 거면 그냥 200만 원대 오랜더 사시란 말이에요. 그나마 현대자동차가 가성비가 좋고 우리나라 사정에는 현대차가 그나마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랜저가 4천만 원이 다 넘어가고 제네시스 제일 큰 거는 1억씩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현대차가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가 있어? 오랜더가 정말 좋은 제품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오랜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파일을 재생한다거나 스트리밍 재생으로 하이파이 오디오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경시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파일 재생이나 스트리밍 재생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음질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을 시킨 게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오랜더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취지에서 오랜더를 칭찬을 하고 추천을 하는데 아직 스피커도 정립이 안 되고 거기에 어울리는 앰프도 정립이 안 되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오랜더를 추천하는 내용을 보고 내가 음질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오랜더가 그렇게 좋은 제품이면 오랜더를 사면 해결이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근데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공간에 맞는 스피커의 선택이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이 앰프예요. 그 다음에 스피커에 따라서 음질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앰프 매칭에 따라서 음질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 소스 기기를 좀 바꿔보면 그제서야 소스 기기에 의한 음질 차이가 좀 느껴져요. 그리고 소스 기기를 바꿨을 때의 그 미묘한 음질 차이가 너무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소스 기기에 의한 음질 차이를 잘 감지를 못할 때는요. 오랜더인 것과 그냥 PC하고 비교를 해도 그냥 무던하게 그냥 뭐 큰 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오디오 생활을 꾸준히 해오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좋은 소스 기기를 갖췄을 때의 만족도가 더 비싼 앰프로 교체를 했을 때의 만족도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좋은 그런 시기가 언젠가는 옵니다. 그럴 때에는 오랜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어요. 나머지 제품들도 쇽쇽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 플레이어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 마크 레빈슨의 5102를 일단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제작진이 비슷한 기술로 만들었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이 드는 제품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있어요. 아캄의 CDS50입니다. 물론 마크 레빈슨하고 음질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만 오디오 그룹이라는 게 마크 레빈슨하고 아캄하고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능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DS50의 가격이 100만 원 초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DA10도 ES9038이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 아주 쾌적하게 잘 되고 CD 음질도 제법 준수하고 디지털 입력 단자도 갖추고 있고 자 100만 원 초반대에 이런 제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꽤 괜찮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근데 CD 재생을 안 하더라도요 그냥 CDS50을 쓰셔도 돈값 이상을 합니다. 저는 100만 원 초반대에서 CD를 단 한 번이라도 재생을 한다면 이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천 제품은 100만 원 초반대의 DAC입니다.
누프라임의 DAC9X입니다. 누프라임의 이 가격대 DAC가 굉장히 특출난 성능을 보이기 시작한 게 알리타라는 DAC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알리타라는 DAC에서 헤드폰 단자라든지 이런 거 좀 빼고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DAC9SE인가 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타라는 제품과 DAC9SE는 거의 동일한 제품이에요. DAC9SE나 DAC9X나 음질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DAC9SE랑 알리타라는 제품이 나오면서부터 야, 이 가격에서 이런 음질이 나온단 말이야?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음질 향상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참고로 이 DAC의 음색적인 성향은 오디오적인 쾌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유연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DAC 알아보세요. 그런데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다른 브랜드의 DAC가 가격이 한 2배에서 3배가량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 제품하고는 맞짱을 뜨지 않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맞짱을 떠서 오히려 이득이 될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스펙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칩 자체가 DAC 칩이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은 아마 ES9028 칩을 더블로 2개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제품의 경우에는 어댑터 방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니어 방식이 아니죠. 그런데 DAC9X 같은 경우는 리니어 방식이에요. 참고로 저는 소형 어댑터 방식하고 리니어 전원부 방식하고 오디오 제품들은요, 소리의 에너지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브랜드를 막론하고 비교가 안 되던데요. 사실상 국내에서 누프라임 제품을 추천을 하고 홍보를 하는 채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누프라임이라는 브랜드가 알려지는 시간 자체에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좀 더뎌요. 입소문이 나는데. 근데 순수 소비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누프라임의 DAC9X가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는 것은 상당수 많은 분들께서 인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 제품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뭐 섬세함이라든지 소리의 촉감이라든지 뭐 고급스러운 뭐 그런 음악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아주 훌륭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은 일장일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제품은 없어요. 근데 그걸 감안을 하고 취향에 맞는 분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정말로 한 3배 비싼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제품은 아직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공식 출시는 안 되었지만은 누프라임의 WR2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기는 됐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정말 잘 나오긴 잘 나왔어요. DAC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의 음질이 상당히 수준급이면서 편의성까지 제공을 해주는 100만 원 미만대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곧 있으면 일부 브랜드에서 한 2가지 정도 국내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WR2가 그 제품들보다 나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WR2가 아직은 국내 출시가 공식적으로 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퍽이나 비싸게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비싸게 느껴지겠지만은 누프라임은 항상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할인 판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그 가격대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블루투스 어댑터나 DAC나 이런 제품 카테고리는 거의 성능 면에서는 음질이나 편의성이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WR2를 이길 수 있는 제품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WR2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품 테스트를 좀 더 하면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R2 같은 제품보다 조금 더 저렴하면서 그 아래 가격대를 커버를 하고 있는 제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미션의 LX 커넥트 DAC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네트워크 오디오 제품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DAC이면서 블루투스 방식을 지원하는 제품이죠. USB 입력도 되고 HDMI 입력도 되고 광동축 입력도 되고 아날로그 입력도 되고 그러면서 프리앰프 기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도 제가 추천을 해놨더니 이런 오해들이 좀 생기곤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제품이 좋다라고 추천을 했으니 마치 이 제품이 오랜더보다 더 좋냐, 마치 이 제품이 유선 연결 방식보다 음질이 더 좋은 만큼
획기적이면서 센세이션한 제품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블루투스 방식 치고는 음질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블루투스 방식으로만 음질을 들어야 된다고 한다라면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는 이 제품을 추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제품보다 비용을 좀 더 많이 쓰실 수 있다라면은, 예컨대 뭐 8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그런 정도 쓰실 수가 있다라면은요, 누프라임의 WR2 같은 제품을 쓰시거나 혹은 아캄 CDS50 같은 제품을 쓰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미션 LX 커넥트 DAC가 ES9018 DH10을 탑재를 하면서 그 정도 사이즈에 나오면서 아날로그적인 회로도 설계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정도 스펙에 그 정도 뭐 포맷을 지원을 하면서 프리앰프로도 작동을 하고 블루투스 음질을 그 정도 보장을 해주는 장비로서는 가격이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좀 더 저렴한 블루투스 어댑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상력이나 선명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선명도가 조금 더 좋은 제품 같으면은 그냥 소리의 끝에 선명도만 약간 좋게 느껴지고 그 외의 밑에 정보량이라든지 소리의 에너지감은 너무 부실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얇거나 소리가 너무 가볍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였어요. 근데 그 두 가지 특성을 고루 좋게끔 완만하게 만들어 온 제품이 바로 미션 LX 커넥트 DAC예요. 그리고 텔레비전하고 연결할 때는 HDMI 단자도 이용할 수가 있고, PC하고 연결할 때는 USB DAC 단자도 연결할 수가 있고, 그런 다양한 단자들도 갖추고 있고 기본기가 꽤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하이엔드 제품으로 한 가지 제품만 더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레빈슨 CD5101을 사용한 이후로는 가능하면 정말 좋아하는 음악들은 CD로도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크 레빈슨 5101보다도 더 좋은 음질을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이 메트로놈의 아쿠라는 CDP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작년에 출시한 제품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서도 하이엔드 마니아 유저분들 사이에서도 유명세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아쿠 이 제품은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소스 기기에 의해서 음질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거를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대표적인 기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더 비싸면서 소리의 투명도나 해상력이 더 좋아지는 제품은 얼마든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격이 더 비싸지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해상력을 과도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소리 성향이 약간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고음의 톤에서 소리가 너무 얇고 세세하게 갈라져 있다, 펼쳐져 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 순간 소리가 좀 인위적으로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메트로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과거부터 주장이 해온 자기네들의 음색 스타일이 벨벳 사운드 테크놀로지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소리의 톤이 벨벳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아쿠로 들어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부드러움도 너무 좋고요, 감미로움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아하면서도 고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부드러운 사운드의 거의 정점이거든요. 소스 기기를 바꿨는데 음질이 우아해지고 고와지더라. 그러면서도 영롱한 사운드를 재생을 해요. 그러니까 해상력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소리의 끝이 뾰족하지만 않다 뿐이지 소리의 정보량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런 느낌도 지극히 훌륭합니다. 정말로 소스기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야, 이 음질이 이렇게 고급스러워지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수입이 되고 있는 제품은 초기 출시 제품하고 다르게 진공관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진공관 방식으로 재생할 것인지 아니면 진공관 영향 없이 재생할 것인지 그게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공관 방식으로 재생이 안 되던 초기 버전에 비해서 좀 더 음악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품을 단순 CD 플레이어로만 보시고 이 제품은 뭔가 DAC 기능은 메인 기능이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DAC로 사용하려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제품은 선택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DAC 기능을 메인으로 사용하셔도 정말 훌륭한 제품이고요. 여기에 USB 케이블이나 아니면 다른 디지털 케이블로 오랜더 같은 훌륭한
네트워크 플레이어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CD 재생할 일이 아예 앞으로 없으신 분들, 내가 CD를 단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이 제품보다는 다른 제품에 더 눈이 가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CD 재생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같은 메트로놈에서 CD 플레이 기능을 빼고 DAC를 만들어 놓은 신제품이 또 있습니다. 르 DAC2라는 제품이 얼마 전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 제품은 1000만 원 미만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CD 플레이어 기능은 빠지고 비슷한 DAC 기능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제품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메트로놈 아쿠는 제가 아는 선에서 3,000만 원 미만에서는 이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없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고 추천하는 오디오 제품들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디오 제품은 취향과 환경과 매칭에 따라서 음질이 워낙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제품들도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만 무조건 유일무이하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좋은 제품이다,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현재 기준으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이러한 제품이다. 정말로 제 개인적인 취향, 제 개인적인 주관, 제 소신대로 한번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인티앰프 분야라든지 혹은 올인원 앰프 분야라든지 혹은 뭐 라이프스타일형의 올인원 스피커, 그런 뭐 무선 스피커 이런 쪽 분야라든지 이런 쪽은 선정을 그다지 많이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인티앰프 쪽은 신제품의 종류 자체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올인원 앰프라든지 라이프스타일형 그런 무선 스피커 쪽이라든지 액티브 스피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변화가 너무 큽니다. 올해에 새로 출시된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새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당장 다음 달부터 리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현재로서는 무조건 좋아요 하고 당장에 못을 박아서 선정을 하기가 되게 망설여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은 당장 새로운 제품들 리뷰를 해가면서 다시 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천 영상 여러분들께서 오디오 생활을 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면은 저도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도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